네, 지난 2000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최고령 분단 작가 이호철 선생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그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봤는데 2000년 상봉 행사 때는 선생님도 저 버스에 몸을 싣고 계셨겠죠. 그때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그때 뭐 새삼들 없습니다. 참 가신 분들 축하하고요. 네. 축하하고 다만 한 가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만나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번 만나고 끝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아파. 마음이. 뭐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잊어버리나 보다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 번 만나고는 다시 만날 길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는 사람들 참 축하하고 참 뭐처럼 가게 돼서 다행이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14년 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화면이 맞으시죠? 네. 혹시 어느 분이십니까? 누이 동생. 누이 동생. 저보다 10살 아래. 내가 지금 83세인데 지금 한 73세죠. 제가 9살 때, 내가 19살 때 헤어졌거든요. 9살 때 헤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50년 만에 그때 만났었죠. 50년 만에 동생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죠. 너무 세월이 흘러버려서. 그러니까 뭐 어린 때 모습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큰오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적 모습으로 지금도 얼굴은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만나서 또 어떤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저야 소식,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고, 그런 거 일체 모르잖아요. 그렇죠. 참 이럴 수가 없죠. 한 나라에서 말이죠. 내가 러시아하고 멕시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보통 분단을 하게 되면 베트남 분단, 독일 분단 그런가 보다. 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지금 몇 살인데 19살 때 지금 220km예요. 원산서 서울 가기가요. 2시간이면 전주거리거든요. 2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50년 동안 편지 한 장 막내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분단 때는 그냥 분단을 하다 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멕시코에서는 15분 방송할 거를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한 50분 동안 그대로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게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내가 이렇게 19살 때 해져가지고 22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편지 한 장 왕래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양쪽 권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휴전선이 뭐길래 사실 거리로 따지면 정말 전주까지밖에 안 될 거리인데 2시간이면 갈 거리죠. 근데 이거는 50년 동안 막혀 있다는 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50년에 만날 때도 제일 묘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그걸 처음 물어볼 밖에 없죠. 이번 행사가 3년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상봉 행사 때도 신청을 하셨었나요? 아니죠. 이번에는 안 하셨고요. 나는 그때도 갔던 것도 여행으로 또 갔었고 자문위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돌아가신 장가영 박사하고요. 장가영 씨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적시자 자문은 그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때 좀 특별히 갔었죠. 그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막내 누이인가요? 누이가 선생님을 오빠를 보고 큰 오빠를 보고 한 첫 마디가 큰 오빠 그러고 막 울려고 그랬구나.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울어서 아유 좀 진정해라. 우리는 좀 그렇게 울지 말자. 진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딱 진정을 하대요. 근데 벌써 첫눈에 잘 자랐더라고. 9살 때 예뻤거든요. 근데 그 첫눈에 거기에 인품은 참 잘 자랐구나. 그 품격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더더구나 문학을 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는. 예. 같이 누가 또 같이 나왔던가요? 아니요,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오셨어요. 네. 혹시 선물 준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돈 몇 푼하고 예. 그다음에 옷은 내가 입던 거 좀 이런 거 입고 갔는데 예. 뒤에 조금 그쪽에서 그걸 좀 언짢게 그 당국에서 북쪽 당국에서 새 옷이 아니고 내가 입던 옷이요. 난 이 입던 옷을 줘야 가족 간에 이것도 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새 옷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당국 쪽에서는 이 북쪽에서는 좀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 옷을 가져가고 뭐 남측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발전된 이런 문화를 가져가면 좀 언짢아하던가요? 뭐 반기지 않던가요? 북한 측에서? 그런 건 반기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은 혹시 사진 같은 건 주고 받으셨어요? 사진 못 받았죠. 그건 일체. 그럼 지금 보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동생이 보고 싶을 때는 뭐 어떻게 달래십니까? 기지 없죠, 뭐. 나도 그때 그 사진 나온 거, 여기 텔레비 같은 데 나온 거, 그 사진 그때 찍은 거, 그건 뒤에 줬더라. 네. 그건 몇 개. 그게 집에 그 사진 몇 장 있죠. 네. 그때 만나던 사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시죠? 생생하죠, 그건. 네. 그때 상봉장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그 단체 상봉을 먼저 하고 내일 또 뭐 개별 상봉 시간이 따로 잡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근데 장강영 씨하고 나하고는 특별히 보통강 호텔, 보통강 호텔하고 거기서 이제 방에서 난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체 만나는 데서 같이 만나고. 네. 저희도 화면으로 봐서 알지만 이 전체 상봉장 분위기가 보니까 아주 눈물바다. 눈물바다죠. 네, 근데 참 그 이해가 돼요. 울음이 나올 밖에 없죠. 네. 할 게 없는데 저는 좀 참았어요. 네. 좀 너무 퍼대고 우는 게 좀 평소에 그렇다고 그래 내가 참 그래서 우리 이현영 씨 같은 분은 울지 않고 그러는 게 도리어 어떤 울음보다도 더 짙은 울음이 얼굴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뭐 오늘도 만나고 따로 이렇게 시간이 잡혔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총 해서 4차례에서 11시간밖에 못 만나더라고요. 네. 보통 그러면 이 11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그냥 그냥 나는 11시간도 안 됐어요. 보통 호텔에서 한 3시간만 점심 같이 먹고 그러고 이제 전철에 만날 때도 한 1시간 정도 만났나 그런 식으로.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뭐 그건 무슨 어디 구경시키고 그런 식으로 관람하고 이제. 선생님 지금 소설가시잖아요. 네. 분단의 아픔을 담은 작품들을 좀 쓰셨던데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소개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이라는 게 지금 10여 국어에 번역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책이 나와요. 남북 문 열리나. 그거는 1978년, 36년 전이죠. 네. 서남사에서 네. 그 겨울의 긴 계곡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어제 후배들이 그 책은 말하자면 내 대표작이 하나인데 그 사장시키기가 아깝지 않느냐. 네, 지금 이 그래서 책이군요. 이번에 남과 북 만나나 이런 제목으로 3월 달에 나와요. 그때 아마 나오면 아마 YTN에서 좀 더 잘 다뤄주세요. 네. 네. 최근에도 판문점 2권 또 네, 판문점 그걸 내셨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그러면 집필 활동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국내 최고령 분단 작가신데 네. 혹시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아픔을 녹여내신 겁니까? 바로 그거죠, 뭐. 저야 첫 작품이 탈향이에요. 예. 그 탈향이라는 제목으로 2달 전에 독일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하이켈리 번역으로. 예. 참 아주 훌륭한 번역으로 나왔거든요. 탈향. 그러니까 고향 벗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남녘 사람, 북녘 사람 이제 요즘 작품들은 이젠 귀향으로 접어든 50년 지났으니까요. 네. 예, 귀향으로 접어. 그러니까 1955년에 첫 작품이 탈향이거든요. 네. 고향 벗어난 이야기. 근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귀향 쪽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네. 50년이 지났으니. 한 60년 지났잖아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제 작품은 탈향에서 귀향. 그러면 말하자면 남북 이산 피난에서 귀향 말하자면 통일 이렇게 되겠죠. 네. 선생님 혹시 그 요즘에 이산 가족분들이요 이렇게 뭐 정부 통해서 가는 거 말고 제3의 루트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딸이 상해에 있어요. 예. 상해. 상하이. 예. 그래서 어쩌지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고 편지가 와가지고 예. 그 편지가
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몇 번 받았어요. 따님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 받으셨군요. 그런 식으로 또 돈 몇 번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고맙다는 그런 의사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돈이 전해줘서 예. 그게 어떻게 또 뭔지 모르죠. 당국에서 얼마나 뺏어가고 걔한테는 얼마나 덕이 되는지는 그건 알 수 없죠. 네. 누이분 뭐 지금 건강은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네, 건강이 뭐 귀가 좀 멀고 예. 좀 그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걔도 지금 내가 83세니까 이제 73세, 네. 10살 하려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저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사실 행사 끝나고 그 버스에 타고 헤어질 때 그쵸. 그때 정말 그 흘리시는 눈물이 가장 가슴이 그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겪으니까 정말 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데 네. 처음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면에서 설치.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년, 13년 전 됐잖아요. 14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딴 거 하지 말고 예. 면에서 설치 한 대여섯 군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만 집중해서 했으면 면에서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수시로 만나고 싶을 때 수시로 가서 만나서 급하면 돈 건네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한 번 만나고 다시 만날 길이 없으면 더 아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단 안 만난 것보다는 만난 거는 요행이다 싶은데 네. 정작 만나고 나면 그 아픔이 다시 만날 길이 없다. 네. 이걸 좀 우리가 당국자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면에서 설치하는 거를 아주 절대의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네. 한 대여섯 군데 면에서 설치하게 되면 북에서도 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네. 행정할 때 그냥 돈 글로 해서 들어가고 좋은데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면에서 설치를 좀 그렇죠. 해가지고 면에서 설치.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원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고 네. 그래야 이제 좀 되지. 그냥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이게 더 아프고 어이가 없고 그렇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보면 이제 통일 대박론부터 해가지고 사실 통일에 대한 이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향민으로서 어떠십니까? 요즘 그래도 좀 남북 관계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제가요 요즘 그런 쪽으로 관심 써 이번에도 내가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요즘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네. 탈북자들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내가 수시로 봐요. 네. 보면 이 변화가 이북의 그 간부급으로 있은 사람들이 뭐 총리의 뭐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네. 그다음에 김일성 애가집 네. 강씨도 하나 와 있더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돈도 여기서 있으니까 수시로 돈 보내나 봐요. 그리고 전화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평양 쪽도 밤이면은 수시로 전화 받고 말이죠.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 난 지금 통일이 가까웠다고 봐요. 난 먼 게 아니라 네. 베트남이나 독일이나 예멘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통일은 우리나라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북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평양하고 여기하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어. 네. 실제로. 네, 돈 벌면 돈 보내고 네. 또 거기서는 밥 받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것이 이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실상 그게 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튼 하루빨리 막내 누이 동생하고 부둥켜 안고 좀 만날 수 있는 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